부동산은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입지를 사고 파는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은 시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금 오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좋은 집을 살려고 해도 내 집이 팔리지 않으면은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란 것은 다른 자산과하고 다르게 매매 시기,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입지를 사고 파는 것, 매매 타이밍이 고려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동산, 아파트를 우리가 명품 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명품 가방. 네, 명품 가방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여성분들. 이 사진에 보니까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7년 전까지는 할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고가 나면은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를 주 고객들이 여성분들이겠죠.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VIP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불 태우지 말고 우리 VIP들한테 할인해서 바겐세일해서 할인해서 우리 좀 팔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테니까. VIP들이 살 테니까 그 가방들 재고가 있는 거를 팔지 마라. 그래서 7년 전부터 이 아주 매출이 좋은 고객들만 한정을 해서 이 지금 바겐세일을 합니다. 이 명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할인을 하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제품 가격은. 그런데 할인을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작고 그렇게 할인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동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보는 아주 좋은 입지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네, 내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사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이라는 문제, 금리라는 문제. 이 아파트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살고 싶은 A라는 아파트가 내려가는 이유, 요인들이 있을 건데 그 요인들은 나에게도 반사적으로 이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게임이에요. 누구나 다 입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임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약이 많고 가장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 A라는 아파트가 내려가는 이유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렇게 갈아타기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매입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장에 파는 이 가판대기에 파는 이 가방이 있습니다. 네, 이 가방 여러분들 온갖 브랜드 뭐 프라다도 있고 뭐 다 있네요. 네, 지금 명품을 지금 해서 이거 짜가죠. 이 짜가 가방이고 이게 뭐죠? 뭐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65일 바겐세일 할인마트야.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 근데 이렇게 지금 뭐죠? 이런 지금 시장에 가판대기에 파는 이런 가방도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명절. 왼쪽에 보시면 명절 전후. 명절 전에는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옵니다. 수요가 좀 늘어나죠. 네, 이 가방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볼 때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산들도 올라갈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명품하고 다른 게 뭡니까? 네, 밑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 명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명품은 할인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할인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자 이것이 할인을 한다고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러나 시장에 파는 이거 모조품이라 합시다. 모조. 네, 싸구려 가방은 어떻습니까? 할인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네, 이 모조품도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우리가 명절 전을 보시면은 수요가 많겠죠. 가방을 찾는 사람들.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방 여러분들 뭐 어떤 메이크업 보시면은 샤넬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이거 좋은지 나쁜 건지. 시장에 파는 가방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다 알 겁니다.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자금의 제약이 생기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내려간 요인들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아파트도 팔리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제약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도 가격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은 이 세상에서 자산 투자 중에 가장 쉬운 자산 투자이면서도 가장 제약이 많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부동산은 시기라고 지금 시기만 잘 선택하면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안 맞습니다. 네, 안 맞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네,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지금 팔려고 하니 세금 폭탄 나오고 사려고 하니 규제 문턱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 정책들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이 A라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이런 문제, 세금 폭탄 문제, 규제 문턱이 없었으면 A라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또 금리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때려졌고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거래입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 우리가 시장 조성이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 조성, 네, 시장 조성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시장 조성이 왜 중요합니까? 자, A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시장이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정부라든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관기관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도 있을 거고 이 기관들이 무엇을 해줘야 이 시장이 활성화되죠?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죠. 거래량이 무엇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죠. 왜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매도량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은요 매수량이 정합니다.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지표 중에 OBV라고 있습니다. OBV.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OBV 봅니다. OBV.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왜? 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회복이 됩니다. 늘어요. 말이 꼬이는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시세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세에 있어서의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거래량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매도량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도 잔량만 쌓이는 겁니다. 네, 호가만 쌓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보시면은 어디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매물 내놓은 거 많죠. 매물만 그냥 쌓이는 거예요. 매물만 쌓였을 때는 무엇이 됩니까? 거래량이 안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회복될 때 시세가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없습니다. 나오는 즉시 다 팔려버려요. 그것이 불장이고 부동산 상승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 조성이란 건 무엇이냐? 네, 시장 조성의 역할이 무엇이다? 네, 거래량이 회복된다. 그것이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래량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조성이라는 부분들도 뭐 이거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색을 하거나 한번 뭐 찾아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 뭐 메커니즘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 세 분이 나오는데 이 막 훌륭한 전문가들이요. 지금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죠. 이름만 들면은 잘 아시는 전문가들.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뭐 10년 앞을 본다면 이곳을 뭐 부동산 사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필요 없죠. 입지 안 하면 끝납니다. 입지는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입지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자, 입지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죠? 전세 시장은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거 고려를 해야 되죠. 또 하나 무엇이죠? 네, 학군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학군지의 붕괴. 전세 시장의 붕괴.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들을 볼 때는 무엇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유동인구를 참고해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앞으로는 상가는 결국에는 상업시설들, 상가는 유동인구가 결정하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인구가 하락할 때는 집값도 유동인구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쏠림이죠. 인프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유동인구가 좌우합니다.
집값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과 인프라예요. 결국에 인프라 형상 자체도 뭐 학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네,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에 뒷받침돼야 되는데 자, 이 학원과라든가 이 학군지는 유동인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의 붕괴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참고를 하시고 입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어디 입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시기가 아니다. 금액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입지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라는 부분들 이것은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증명이 됐고 인구 정책에서 실패한 국가들이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인구 정책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 때문이죠. 직접 지원을 우리가 저출산을 직접 지원을 해준 데는 네, 모두가 인구가 네, 3명이 넘어갔습니다. 출산율이 3명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0.7667명입니다. 일본은 1.34명이에요. 1.34명. 우리나라의 2배예요. 그런데도 인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곳이 일본이죠. 그래서 간접 지원으로 통해서 일본이 집값이 네, 30년, 40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일본도 입지 싸움이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지금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하시고 전세시장의 붕괴, 학군지의 붕괴를 우리가 이런 요인들, 네, 이런 요건들을 보시고 이런 약간의 변수들하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입지라는 상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시기 바라고 시기는 없다. 부동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